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경기도에서 중국어과 교사로 재직 중인 신윤기라고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외국어 교과 학생 중심 수업 모형 27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비단 외국어 교과뿐만 아니라 일반 교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학생 중심 수업 모형들이 담겨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작은 아이디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문적인 동영상 제작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이 조금 투박하더라도 우리 보시는 분들께서 그 아이디어만 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보게 될 주제들 한눈에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27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입문 단계에서 1번 중국어 학습의 이유, 그 다음은 발음편입니다. 한어병음 정복하기. 이어서 한자 부분입니다. 창의적 한자 분석, 다른 이름으로는 공한증 탈출기. 4번에서는요, 나도 한자 의상 디자이너. 5번, 나도 스토커. 단어 보겠습니다. 6번, QR코드 활용 동그라미 단어장. 7번, 스토리텔링 중국어. 다음은 회화 및 쓰기 영역입니다. 8번 회화 월드컵 32강전. 9번 나도 음악가. 10번 미리 보는 자서전. 11번 5분 영화제. 12번 뮤직비디오 제작. 다음은 쓰기 및 표현하기 영역입니다. 13번 자연 속 인생 명구. 14 내 손 안의 극장. 다음은 댄싱 예술입니다. 15번 나도 댄싱 퀸. 다음은 문화 영역입니다. 16. 해음현상 사건 만화. 17. 인물 탐구. 18. 문학박스 전시회. 발표 영역입니다. 19. 키워드 발표 수업. 20번 유튜브 발표 수업. 다음은 전시회 프로젝트입니다. 21번 전공학개론 전시회. 22번 고사성어 스텐실. 선논술 영역입니다. 23번 고사성어 논하기. 24번 나도 영화 평론가. 25번 비주얼 독서록. 26번 한류 지속방안 논하기. 마지막 종합활동으로 27번 온라인 골든벨 퀴즈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순서로 중국어 정복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기획 의도입니다. 얼마 전 중국 일부 네티즌들에 의해 김치 왜곡 논쟁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짓 정보 앞에 학생들은 중국어 학습에 대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중국어 학습의 이유가 이런 거짓 왜곡에 대처하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지피지기의 일환임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수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중국은 우리나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역수지 최대 흑자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대륙 횡단 열차의 시작점이 되겠고, 또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은 자신의 그 배우고 느낀 점까지 표현해보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대등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요. 네, 그런 관련 선생님의 영상 수업 욕심일 때 수도 이용했던 있는데 영상 잠깐 저는 이런 보시겠습니다. 중국을 대한민국이 뛰어넘어서 G5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중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중국이란 나라 보면요. 네, 여기 있는 사진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20대 영향력 있는 은행 중에 1, 2, 3위가 모두 중국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만큼 경제적인
세계 영향력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력이 중국이 아주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세계 자동차 판매 대수거든요. 자, 그런데 미국보다도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뭘까요? 네, 바로 경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경제에 있어서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그런 이익들이 아주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표 보시면 우리나라 2020년 수출액인데요. 중국이 1360억이란 나라가 앞으로도 더 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중국은 이미 부산을 거쳐서 서울, 평양 여기를 거쳐서 더 북쪽으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거기를 거쳐서 독일, 파리, 런던으로 이르게 될 때 우리 대한민국은 그다음 이하원 천단, 명나라 황제 등 또 병마용도 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같은 시기에 중국의 연예인들이나 또 문화가 우리나라 길거리에 도배되듯이 한 적이 있었나요? 네, 거의 없어요. 자, 그거는 뭘 말하나요? 우리는 문화적으로도 아예 바나나 우유 같은 경우는 아예 한국어 표기 학생,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모든 싸움에서 이겨. 자, 먼저 중국어는 발음 기호가 대략 450개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한 나라의 언어가 발음할 수 있는 개수가 450개밖에 안 된다는 거 놀랍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한국어에 따른 변화가 없어요. 그냥 비동사, 뭐뭐이다에 해당하는 표현은 네, 또 이제 중국어에서 우리 학생들 네, 저희 지금까지 이제 관련 그 수업 화면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기초로 우리 학생들 생기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됐을까요? 중국어를 정복해야 할 이유 수업을 통해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무역 흑자국임을 알게 된 후 그들에 대해 잘 배우는 것이 대한민국 발전과 직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글을 작성함. 또한 대륙횡단 열차의 시작점이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기에 중국어 학습의 중요함을 깨닫게 됨. 네, 두 번째는요, 한어병음 정복하기 네, 수업 기획은 이렇습니다. 중국어 발음 기호는 알파벳을 이용하므로 편리한 점도 있지만 일부 글자의 경우 학생들이 알고 있는 발음 기호와 다른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활동을 통해 쉽게 접근하는 경험을 준다. 네, 지금 보시면은요, 한어병음 정복하는 방법들, 네, 예시로 보고 계십니다. 왼쪽은 이제 한어병음 측정표, 시력표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한어병음 측정표로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해봤고요. 오른쪽은 이제 발음 주사위 통해 한어병음 성모와 운모, 성조의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한눈에 한어병음 읽기인데요.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A자나 U 땡땡 발음, 기타 헷갈리는 발음에 대해서 또 우리 현장의 선생님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요거는 한어병음 측정표가 되겠고요. 네, 아래쪽으로 갈수록 좀 어려운 것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력 측정하듯이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한어병음 주사위를 만들어서 다양한 조합으로 발음이 나오게 되는데 학생들이 이 발음을 하면서 발음이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 배우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훈민정음, 우리나라 그 훈민정음 서문인데요. 훈민정음 서문의 현대어문의 한어병음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제 발음 교육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세종대왕의 애민정책도 가르칠 수 있으면서 한어병음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공안증 탈출 방안인데요. 한자들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부수 글자 학습과 또 게임의 형태로
한자를 학생들이 접근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아무래도 부수글자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기초로 학생들은 부수글자에 자신의 창의력을 더해서 한자를 쉽게 익히는 방법 학생들에게 서로 가르쳐주는 그런 탐구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때로는 이와 같이 이제 그림 모양으로도 한자 모양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자 속에 담긴 다양한 한글이나 숫자, 기호 등을 이용해서 창의적으로 한자에 대해서 접근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이 학생 보면은 여기 그 들나자인데요. 사람이 드는 물건을 드는 주체가 이제 사람이니까 사람인이 들어갔던 거죠. 네, 향기로울 향자를 나름 창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자신의 생각을 발표로 표현을 했고요. 네, 이 부분 보시면은 사실은 학생의 창의력이 상당히 뛰어난데요. 여기 돈 전자거든요. 치엔이란 글자인데, 자, 왼쪽에 이제 세부치 모양이잖아요. 자, 이 부분을 이 학생이, 네, 그 쇠를 달구어서, 네, 망치로 두드리는 그 부분으로 세부치의 모양을, 모양과 함께 의미까지 완벽하게 살렸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부분, 여기 석삼자 모양의 부분을 상평통보, 예, 엽전의 모양으로 세 개를 연결했고요. 여기 세로선을 엽전을 깨뜨린 노끈 모양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점까지 동전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의 의미를 살려서 그림으로 재해석한 학생의 상당히 훌륭한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상과 같이 그 한어병음 및 또 한자 정복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생기부 기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 서음은 현대문 중국어 버전에 대한 발음기호를 완벽히 소화해내었음, 유와 유땡땡 발음의 차이점에 대해 그부들 앞에서 완벽히 설명해내었음,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어 차후 중국어를 정복하여 중국인들에게 한글에 담긴 애민 정신을 소개하고자 하는 결의를 하게 되었음. 네, 그리고 이미 봤던 내용이고요. 창의적 한자 분석, 네, 수업 기획 의도는 이렇습니다.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한자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한자 때문에 중국어 과정을 선택하지 않기도 한다. 이런 점에 대해 기존의 획순 위주보다는 부수글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적 접근을 통해 한자 공포증을 극복하게 한다. 네, 가장 기본은 이제 이런 공안증에서 학생들이 탈출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 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수 글자를 20개 정도 선정을 했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그 한자 모양 속에 담긴 또는 의미를 해석하면서 자신들 나름대로 쉽게 한자에 대한 접근하는 그런 창의력을 기르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생기부 기록 보시겠습니다. 창의적 한자 분석하기 활동에서 부수 글자가 지닌 뜻을 정확히 숙지하여 해당 한자의 의미를 유추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났고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한글 자모, 알파벳, 각종 단순한 기호와 접목시키며 쉽게 익히는 방법을 터득하였음. 친구들에게도 소개하며 한자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키워주는데 일조하였음. 네, 이제 네 번째는요, 한자 의상 디자인입니다. 네, 먼저 수업 기획 의도는요, 일반적인 학생들에게 한자는 공부의 대상이다. 이런 학생들이 한자의 의미와 모양을 접목하여 창의적 그림으로 표현하며 한자와 친근해지는 한자 디자인 활동을 제공하게 되었다. 실제 의상에도 구현을 해보도록 한다. 네, 어떤 내용인지 보니까 먼저 사전 스케치 활동이고요. 종이 티셔츠 무늬 위에 학생들의 그 생각을, 사고력을, 창의력을 충분히 발휘해가지고 한자 모양을 티셔츠 위에 녹여내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거 옷복자인데요. 지금 아주 디자인
그 티셔츠에 꽉 차게 이 글자를 훌륭하게 표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른쪽은요, 실제 한자들을 티셔츠, 민무늬 티셔츠에 새겨가지고 또 이렇게 학생들이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럼 요거 관련 영상을 저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건 제 활동지를 보고 계십니다. 네, 왜 샘플을 참고로 밑에 학생들이 한자를 적용하고 또 중요한 게 디자인 의도 설명까지 기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관련 수업 장면이고요. 네, 학생들이 지금 은자를 해석한 모습입니다. 아까 보셨던 옷복이고요. 네, 요거는 네, 판다곰의 숑이란 글자를 해석한 겁니다. 네, 여행이란 글자 해석이고요. 네, 노래를 부르는 모습의 해석. 네, 요구하다 글자 해석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학생 활동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생기부 기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전이라는 간체자를 왼쪽 세부치 모양을 금속으로 재련하는 장면으로 오른쪽은 엽전 3개를 노끈으로 연결한 모양으로 재구성하여 그림으로 표현할 정도로 한자에 대한 이해력이 뛰어남. 실제 문무늬 티셔츠 위에 인쇄하여 상품성 여부에 대해서도 그부들과 대화하였음. 네, 5번은 나도 스토커 활동이 되겠고요. 네, 먼저 수업 기획 의도는 이렇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학업 성취도는 높지 않음에도 스토크 활동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학생들을 생각하며 스토크 활동을 한자 및 문장 학습에 접목시켜 학습 참여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네, 지금 보시는 형태가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개별 한자 스토크를 찾아보는 그런 활동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회화문 스토크라 그래가지고 81칸의 사각형 속에 중간중간 빈칸이 있는데 가로 세로 똑같은 글자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 유의해가지고 빈 곳에 들어갈 한자 표현들을 학생들이 찾아보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스토크 활동, 이제 학생 활동의 모습들 보시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스토크 활동 개별 한자 찾기 그 장면이고요. 가로, 세로에 있는 숫자의 논리적 관계를 이용해서 숨어 있는 한자를 찾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1세, 2세 할 때 쇠이란 글자 학생들 찾은 게 되겠고, 요거는 이제 문자들을, 숨어 있는 문자들을 또 찾아서 완성해 보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한자 문장을 가지고 학생들이 그 스토크 회화문을 찾는 이제 그런 네, 관련 생기부 예시 보시겠습니다. 나도 스토커 활동에서 숫자 간의 논리적 관계를 이용하여 숨겨질 한자 찾는 능력이 우수함, 짝이 되는 질문과 답이 되는 9개 글자를 선정하여 스토크 활동지에 문제로 출제하여 그부들과 공유함.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째 활동은요. 동그라미 단어장 QR코드로 접목하기 기획 의도입니다. 한자 단어의 의미를 고려하여 자신만의 생각이 담긴 그림 단어장을 만든다. 동그라미 단어장의 특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게임 활동을 통해 어휘에 대한 노출 빈도를 높인다. QR코드를 이용해서 관련 회화문이나 정보 등을 종이 딱지 속에 QR코드로 녹여내 본다. 네, 지금 요 전체적인 개요를 보고 계시고요. QR코드로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회화문이 있는데요. 단어와 관련된 그 표현이 들어가는 회화문 아니면 영화의 한 장면을 QR코드로 담아보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학생들이
직접 그림으로 그려본 단어장이 되겠고요. 뒷부분이 그 단어와 관련된 영상이 들어간 부분을 학생이 찾아서 표현해 본 이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착안한 건데요. 그 역사과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면에는 학생들의 직접 그린 그 표현 활동이 되겠습니다. 뭐 외국어라면 단어를 표현할 수도 있고 뭐 문화를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일반 교과도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뒷면에는 아까처럼 네이버나 QR코드 만들 수 있는 사이트에서 QR코드를 이용해서 관련된 회화문이나 또 문화 정보 등을 담아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학과에서는 이제 문제풀이 장면도 QR에 담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동그라미 딱지 날리기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다양한 활동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용하여 딱지를 가장 멀리 받게 되는 활동입니다. 자, 딱지를 날리며 첫 번째 날리기. 자, 여기가 제일 먼. 붙은 거 아니에요? 안 붙은. 네, 그럼 생기부 기록 보시겠습니다. 학교생활 관련 어휘 5개를 선택하여 자신만의 이미지로 표현하였고 뒷면에는 관련된 표현이 들어가는 영화 장면을 검색하여 QR코드로 링크하여 실제적인 용례들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함. 네, 7번째 모형은 스토리텔링입니다. 수업 기획 의도는 이렇습니다. 외국어 학습 중 일정 분량의 쓰기 학습은 실생활에 필요하다. 다만 학생들의 학습량을 고려해 볼 때 이런 문장 쓰기가 쉽지는 않다. 이를 고려하여 일기문을 우리말로 쓰고 해당 단원까지 학습한 어휘에 대해서는 중국어로 치환하도록 하여 글쓰기 경험을 주고자 했다. 네, 관련 자료 보시면은요, 학생들의 이제 일기문 쓰기 모습인데요. 중간중간 학생들이 알고 있는 단어나 문장들은 학생들이 한글과 중국어를 혼용해서 쓰도록 하는 경험을 주었고요. 하루 일과 쓰기 같은 경우도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자료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네, 생기부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하루 일과에 대한 일기문을 작성하고 자신이 학습한 수준에서 관련된 문장이나 단어들을 중국어로 치환하며 문장 속 단어의 쓰임을 정확히 알게 됨. 네, 8번은요. 회화 월드컵 32강전입니다. 수업 기획 의도는 이렇습니다. 외국어 학습의 가장 좋은 조건은 해당 국가에 던져지는 것이다. 교실 중국어에서의 최상의 방법은 암기이다. 외국어 학습에서만큼은 암기가 생동감 있는 표현을 위해 필수적이다. 다양한 문장을 암기한 후 배틀, 게임 형식으로 긴장감을 더해 회화 경험을 제공해준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요. 학생들이 특정 회화문을 이미 암기한 이후에 일어서 가지고 1대1로 대결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요. 회화 월드컵 대진표라 그래 가지고 학급이나 전교생 대회로 개최하실 수 있겠습니다. 32강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결승까지 올라가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를 작성해서 학생들이 네, 진행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8点50分，7点上课，我们完了。真的吗？快走吧。 8点50分， 7点上课，我们完了。真的吗？快走吧。 지금부터 형량 비싸이 시작합니다. 여학생들부터 준비
시작! 자, 라인 체크, 책 자료 덮기, 책 자료 덮기. 자, 라인 체크합니다. 反复3.6几点？几点下课？晚上你有时间吗？对不起，我晚上没关系。 싱콜라 싱투. 시작. 这个暑假你有什么打算？还没有，你有什么建议吗？咱们一起去内蒙古怎么样？这主意不错，北方的夏天比较凉快。我想骑马，还想在蒙古包里睡觉。我真期待这个暑假的到来。 시작. 你看过《不能说的秘密》吗？那还用说，尤其是主角钢琴弹得太棒了。看了那部电影以后，我就去学了钢琴，真了不起啊！一星期学几次？ 3次，越学越难，但很有意思。别忘了教我弹那部电影的插曲。忘不了，包在我身上。 생기부 기록 예시 보시겠습니다. 겨루기 과정에서 제시된 문장 속 어휘들을 참신한 어휘들로 교체하여 회화 활동에 생동감을 주었음. 겨루기 4강 스피드웨어 구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말하기 능력에서 유창성을 선보였음. 네, 9번은요. 나도 음악가 활동이 되겠습니다. 네, 수업 기획 의도는 이렇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창작 욕구가 있다. 수업 내용 중 교통, 물건 사기, 편집글, 학교 생활, 하루 일과 등등과 관련하여 주제를 정하고 학생들이 직접 악보를 해석하고 작사해보는 경험을 통해 의사소통 표현을 체득할 수 있게 하였다. 모든 별 작사하기 통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도 길러줄 수가 있다. 네, 먼저 이제 빈 악보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악보를 해석하고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들을 이용해서 회화문으로 노랫말을 만들어보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는 개인별로, 그 다음에 모든 별로, 마지막에는 학급 전체의 주제가를 만들 수 있도록 그 순서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네, 모든 별 가사 발표하기 모습이고요. 네, 이거는 마지막에 전체의 한 원을 이루어서 학급별 주제가를 같이 부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학생들이 이 수업을 하고 나가지고 배우고 느낀 점, 어떤 점이 있었는지 소감문을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일반 회화 수업을 작사로 표현했을 때 학생들의 만족도와 성취도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 학생들의 수업 결과물과 또 모든 별로 자신들의 작품을 다른 모둠에게 소개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네, 생기부 기록 예시입니다. 나도 음악가 활동에서 반달 빈악보를 이용하여 물건 사기 표현, 가격 묻기, 흥정하기, 맛 평가하기 등의 표현으로 작사하였고 우수성을 인정받아 모든 대표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친구들과 함께 손뼉치기 활동으로 표현해냄. 네, 10번 활동은요. 미리 보는 중국어 자서전 활동이 되겠습니다. 기획 의도는 이렇습니다. 자서전 속에는 개인의 이름, 취미, 나이, 직업, 가치관 등이 녹아 있다. 개별 당원에서 배운 표현들을 하나로 묶어 표현해낼 수가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다양한 의사소통 표현으로 자신의 것을 표현하는 경험을 위해 기획되었다. 네, 먼저 대략적인 거 먼저 보시면은요. 전체 의사소통이 미리 보는 자서전 활동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적이나 이름, 또 생일, 나이, 또 자신의 능력, 취미 활동, 장래희망 등등을 표현할 수 있겠고요. 나중에 또 이런 작품들은 친구들과 같이 전시회를 통해 상호 꿈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이제 그런 활동으로 또 연계가 되겠습니다.
네, 나도 자서전 활동 학생들 작품을 보고 계십니다. 자신의 장래희망이나 또 취미 활동, 또 능력과 관련된 의사소통 표현들, 또 자신의 생일, 나이, 국적과 관련된 다양한 의사소통 표현들을 소책작 속에 학생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소책자 활동으로 전시회 개최까지도 가능한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리 보기 자서전 활동 생기부 예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지 모델로 자신의 미래 모습을 설정하고 자신의 이름,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 취미 활동, 인상 깊었던 기억과 그때 나이, 능력의 표현 등을 이용하여 미래 자서전을 완성하였고 우수성을 인정받아 교내 전시의 작품으로 선정되고 전시되었음. 네, 11번은 5분 중국어 영화제가 되겠습니다. 네, 기획 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화 학습에 있어서 가장 완성된 형태는 연극 형태로 다양한 상황에서 감정과 상황을 듣고 말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에 맞게 우리말 현대 동화를 시나리오로 각색하고 번역하여 직접 연기한 동영상 제작 활동이다. 친구들과 함께 감상하며 작품 평가도 받는다. 네, 지금 관련 장면이 되겠습니다. 100번째 손님이라는 제목으로 학생들이 만든 영화 장면 중에 하나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학급 영화제로 또 개최해서 학생들이 영화에 대한 평가까지 할 수 있도록 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학생들의 수업 결과물 간단하게 하나만 저희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모듬 활동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각자의 역할을 학생들이 협의하고 네, 역할을 나누는 모습이 되겠고 이건 영화제의 감상 장면이 되겠습니다. 饭来我有烫饭吗？冒着热气的汤饭来了，老奶奶把汤碗推向了孙子，孩子咽了一口水，然后看了一眼老奶奶。奶奶真的吃了饭了？有啊，泡菜必须嘛，你用泡菜。吃吧。老奶奶，你今天运气真不错啊！你是我们饭馆里的100位客人。于是老板没有收钱。之后，大约过了1个月的时间，老板看到少年在饭馆的对面蹲着，似乎在数着什么。老板隔着窗户看了一会儿，突然大吃一惊。他看到每当一个客人走进饭馆，少年就会从地上捡起一块石头，放进一个圆圈里。午饭时间过去了，可是少年圆圈里的石头还不到50个。把这一切都看在眼里的老板有点着急了，于是他开始给常客们打起了电话。喂，妈妈，把手里的活先放下，来我家吃大碗汤饭吧。就这样免费。接到店主的电话。81、82、83，少年数数的速度越来越快了，最后终
宇到了第99个石头，到了圆圈里，少年匆忙拉起老奶奶的手。这回真的是饭馆里第100位客人的老奶奶。 네, 생기부 예시입니다. KBS 감동동화 100번째 손님을 모두먼들과 함께 중국어 번역하고 각색하는 작업에 참여하였고 식당 주인 역할로 20마디 이상의 대사를 정확한 발음으로 실감나는 연기하였음. 교내 5분 영화제에서 최우수 조연 연기자로 선정되었음. 네, 이어지는 12번 활동은 뮤직비디오 제작하기입니다. 네, 기획 의도는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조별로 선정한 노래를 자신들의 그림 또는 직접 연기로 표현해내는 활동으로 학생들의 창작 욕구와 중국어 표현력을 길러주는 활동이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학생들이 직접 출연해서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뮤직비디오 제작 활동이 되겠습니다. 青青草地，我听见远方下课钟声响起，可是我还我，但愿在我看不到的天际，你张开了双翼，遇见你的注定，它会有多幸运？ 생기부 기록의 실제입니다. 뮤직비디오 만들기 활동에서 모두먼들과 소행은 가사에 맞춰 그림과 영상을 만들고 편집함, 노래 자막을 한자와 한어병음으로 입력하며 중국어 타이핑 능력을 향상시켰고 자신들의 목소리로 노래를 외워 부르며 어학 능력을 길렀음. 네, 13번째는요. 자연 속 인생명언 만들기입니다. 네, 기획 의도는 이렇습니다. 인생의 좌우명이 될 만한 문장들을 배운 후 그 의미를 알고 원고지 코팅이에 직접 써보고 생활 속 주변 환경을 배경 삼아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 인생의 방향을 잡도록 한다. 네, 지금 그 활동 장면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이 활동을 저보다 먼저 진행하셨던 주단비 선생님의 사진을 좀 인용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원고지에 좌우명이 될 만한 멋진 문장들을 직접 쓰고 자연을 배경으로 촬영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보셨던 이 글귀들은 중국의 유명한 시 문장도 괜찮고요. 유명 인사의 무슨 명언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생각하는 말을 번역해서 표현할 수 있다든지 네, 얼마든지 명구들은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기부 기록 보시겠습니다. 코팅된 원고지 위에 왕지환의 관장루, 식구인 욕궁천리목, 갱상일축루라는 표현을 정확한 한자로 표현하며 중국 한시의 매력을 크게 느끼고 이 문구를 학습 격려문으로 삼았음. 네, 14번째는요. 손안의 극장이라는 학생들의 수업 활동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창작 의도입니다.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이것이 발현되는 것이 연극이나 영화, 춤 등일 것이다. 이러한 본성을 바탕으로 교과서 속 기본 표현을 이용하여 스토리를 만들고 이미지와 연결시키는 간단한 극본과 영상 제작 발표를 통해 학생들의 창작 의욕을 해소시켜주고 싶었다. 학생들은 이 활동을 통해 기본 표현에 대한 쓰기 능력과 영상 제작 과정에서의 말하기 및 발음 능력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네, 지금 손안의 극장이라는 작품에 사용된
그 수업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개인 스토리 이미지 구상지로서요. 나도 루신이라고 작가잖아요. 거기서 본따서 학생들이 영상에 들어갈 표현들을 작가가 되어서 만들어보는 그 개인 활동 구상지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2분 영상 만들기, 또 모든 별로 학생들이 어떤 작품으로 그 2분짜리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 서로 역할을 나눠보는 이제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막연히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 매직 큐브라 그래가지고 정사각형 육면체에 그 사각형이 펼쳐지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전개가 가능한데요. 자, 그 모습을 염두에 두면서 그 작품을 만들어 보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도 루신 왼쪽에 보시면 사각형이 칸이 다 다른데요. 그 이유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정육면체의 큐브가 활동성이 있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순서에 맞게 지금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수업 지도한 양식 간단하게 보고 계십니다. 네, 나도 루신 활동에서는 개인별로 전체적인 시나리오와 그림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보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총 6컷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 화면, 사진 화면처럼 학생들이 그렇게 꾸며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별로 또 같이 우수작 한 편을 만들어가지고 다듬어가지고 이와 같이 매직 큐브에 표현을 하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또 영상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별로 스토리보드를 학생들이 짠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자업자득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스토리보드를 짠 모습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어떤 모든 별로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모든 별 스토리보드입니다. 우공이산이라는 제목으로 학생들이 스토리보드를 모든 별로 완성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매직 큐브가 있다 그랬는데요. 매직 큐브 지금 어떤 양식으로 만들어졌는지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학생들이 여기에 이미지와 글을 쓰고 이게 매직 큐브에 붙도록 하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장면이 되겠고요. 두 번째 장면, 세 번째 장면, 한글도 들어가지만 거기에 중요한 표현들은 반드시 장면마다 한 개 이상은 중국어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장면, 네, 그 다음 장면, 네, 한 사람의 변화 과정을 나타낸 이제 그런 학생 작품이었습니다. 네, 아까 우공이산이라는 작품으로 스토리보드를 쓴 모둠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들의 최종 영상 화면입니다. 那座山我该搬了，你怎么能移山呢？世上哪有不能的事儿？天地受到感动，帮他移山。 우공 노인은 크고 높은 두 산을 맞대고 살았다. 네, 학생들이 자신들의 재능에 따라서 스토리 작가, 감독, 성우, 대본 번역 네,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나눠서
이와 같이 작품을 만들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의 힘으로 어떻게 산을 옮길 수 있겠어요? 세상에 네, 그러면은 이 활동에 학생들 생기부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안의 극장 만들기 활동에서 번역 작업과 영상 제작 부문을 맡아 대본과 관련된 표현을 찾기 위해 교과서 전단원을 펼쳐가며 적절한 표현으로 번역하는 능력을 보임, 표현의 완성을 위해 인터넷에서 찾은 중국어를 활용하여 생동감 있는 표현으로 바꾸었음, 모드먼과 항아 달에 가다라는 중국 설화를 각색하여 6컷 이미지와 글로 쓴 후 2분 영화로 재구성하여 다른 모듬으로부터 최고의 평가를 받았음. 네, 이상으로 저희 27가지 학생 중심 수업 모형 중 1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2부에서는요, 좀 더 생동감 넘치는 학생들의 모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